사실은 저도 이제 퇴사를 처음 결심을 했던 게 여기 있어서는 내가 즐기지도 않는 일을 했을 때 별로 크지도 않은 경제적 보상을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있고 그 희생당한 것 중 하나는 내 미래구나. 사실 퇴사를 하기 좋은 날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신건희라고 하고요. 지금 스타트업에서 이제 에디터로 일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책도 한 권 쓴 작가입니다. 책 제목이 어떻게 되시죠? 네, 퇴근한 김에 퇴사까지라는 책이에요. 퇴사와 독립에 관해서 제가 퇴사하기 전부터 썼던 글들을 모아서 출간을 한 책인데 제가 왜 퇴사를 하게 됐고 퇴사를 한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만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룬 책이고요. 퇴사 이후에는 또 어떻게 제가 살아왔고 그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책에 보면 이틀 만에 퇴사를 생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거기다가는 이제 이틀 만에 퇴사를 결심했다고 쓰긴 썼는데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그러겠지만 입사를 하기 전부터 퇴사를 꿈꾸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저희가 그려지는 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모든 세월을 겪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이제 선배들이나 주변 이제 어른들이나 해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고 저희들이 보는 게 있다 보니까 아 이게 회사에만 목을 매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회사라는 조직에 내가 맞나 안 맞나를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뭔가 좀 던져지듯이 그곳에 간 그런 감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주도대로 좀 내 삶을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입사하기 전부터 정확히는 이제 퇴사를 결심하게 됐는데 입사하고 나서 첫날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정신이 없잖아요. 뭔가 적응하기도 되게 힘들고 뭔가 인사하러 다니고 모든 것이 낯선데 뭔가 이틀째부터는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림들이 자꾸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내가 이 조직에 영원히 있을 수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었고 그래서 뭔가 그때부터 퇴사를 좀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돈이 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이게 참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좋게 말하면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도 있고 내가 뭐 돈이 되거나 잘하는 일도 있고 둘 다 있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저는 행복한 고민일 것 같고 보통은 돈이 조금 되긴 하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과 돈이 정말 안 되는데 내가 조금 좋아하는 일 사이에서 보통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어느 쪽이든 좀 날카롭게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의 성향을 파악을 하시고 나는 돈이 조금 안 돼도 내가 좋아하는 일 안 하면 너무 삶이 괴롭고 힘들다고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좀 더 날카롭게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좋아하는 일은 어차피 뭐 퇴근하고 나서 취미 활동이나 그냥 이런 걸로 채워도 상관은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돈이 되는 쪽으로 저는 날카롭게 파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 놓고 나서 남은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퇴사를 하더라도 어쨌든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나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굳이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면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여타의 뭐 에세이나 뭐 힐링 영상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것처럼 네 가슴이 따르는 일을 해라, 너의 꿈을 쫓아라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미래에 저는 인공지능이 모든 걸 대체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랜선을 타고서 글로벌 소싱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로 굉장히 많이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내가 이 일에서 정말 내 퍼포먼스를 정말로 잘 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탁월해지기 위해서는 그 일을 지속을 해야 되는데 지속을 하려면 어쨌든 돈을 굉장히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일을 정말로 몰입해서 즐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지금 당장은 굉장히 뭐 배부른 소리이고 꿈을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을 때 저만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채널에서 맨날 나만의 일을 해라, 여러분에게 맞는 일을 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게 그냥 꿈을 쫓아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앞으로 생존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제 퇴사를 처음 결심을 했던 게 뭐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지만 여기 있어서는 내가 즐기지도 않는 일을 했을 때 별로 크지도 않은 경제적 보상을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희생하고 있고 그 희생당한 것 중 하나는 내 미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나둘씩 돈이 조금 안 되더라도 쌓아가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선 거죠. 퇴사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퇴사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사실
퇴사를 하기 좋은 날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퇴사라고 하는 게 이게 마음만 먹으면 사실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일인데 저희들이 항상 주저하게 되는 게 그 후폭풍이 굉장히 두렵기 때문이잖아요. 그 이후에 펼쳐지는 뭐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라든지 경제적인 수입도 끊기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퇴사라는 걸 영원히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회사가 나를 쫓아내거나 내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만약에 퇴사를 결심을 만약에 하셨다면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그 다음 스텝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셨으면 사실은 퇴사 날짜를 어느 정도 정해놓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사는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퇴사는 사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제도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입사를 하고 나서 난 여기서 뭐 1년이나 2년이나 이렇게 채우고서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퇴사 날짜가 가까워왔을 때는 딱 3년을 채우고 나오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3년 차에 정확하게 이제 나왔거든요. 퇴사를 하기 좋은 날이라는 건 어차피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날짜를 정하고 그 전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 있다 보면은 굉장히 좀 사람이 관성에 따라서 살게 되고 흐르는 대로 살다 보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3년이 됐던 게 5년이 되고 7년이 되고 결국 10년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가정이 생겨버리고 그 어떤 사회에서의 위치라는 게 있다 보니까 더 이상 회사라는 것을 애초에 결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좀 펼쳐지게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런 결심이 섰다고 하면은 날짜를 정해놓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차근차근 나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너무 계획만 세운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운이 좋게도 뭔가 제가 그동안 해오던 일에서 뭔가 이 방향이 잡혀가지고 그쪽에서 잡 오퍼를 받게 돼서 이제 그쪽에 간 케이스였거든요. 뭐라도 이제 많이 벌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는 좀 걸리더라고요. 다시 취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요즘엔 또 스마트스토어나 무자본이나 아니면은 굉장히 낮은 자본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많이 알아보시면은 생각보다 바깥이 미생에서 말하는 것처럼 꼭 지옥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도 사실은 지옥이 또 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퇴사라는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못 할까요? 저도 이제 주변에 퇴사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제가 회사를 다닐 때도 진짜 퇴사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들 뭔가 퇴사라는 꿈을 꾸고는 있는데 그것이 뭔가 막연하게는 더 멀리 있는 뭔가 꿈이긴 한데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마치 저희가 그냥 강남에 건물 하나 있고 그냥 월세나 받으면 살고 싶다 약간 이거랑 좀 동급의 어떤 꿈이 아닌가. 그게 있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을 벌던가 아니면 진짜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 걸 한 달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어야 내가 퇴사를 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퇴사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저는 그걸 단순히 용기가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퇴사를 했을 때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성향에 맞지 않았을 때 거기서 오히려 회사에 있을 때보다 훨씬 괴로워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회사로 다시 돌아가게 됐을 때 어떤 자괴감이나 굉장히 삶에서의 어떤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반드시 뭐 퇴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본인이 너무나 괴로워하면서도 퇴사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뭔가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얘기가 너무 회사가 싫다, 괴롭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퇴사를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퇴사를 하냐,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럼 준비를 해라라고 했을 때 그럼 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기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긴 했거든요. 물론 친구들한테는 장난 반 진담 반으로 퇴사를 매번 하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는 어차피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든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시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직은 좀 버틸만 하다, 맷집이 좀 남아있다고 하시면은 그때는 좀 버텨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굉장히 이제 좋은 기회로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재밌었고요. 저도 이제 퇴사를 한 지 시간이 좀 지났다 보니까 생각을 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또 생각을 잘 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좀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제 책도 한번 구경하시고 제 채널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회사와 독립에 관한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